올해 지금 1분기에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약 3.32%로 해서 기대치는 한 6에서 7% 성장할 걸로 봤더니 반토막 났다. 베트남 경제가 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3월에 1%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보름 만에 또다시 0.5%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서 베트남 경제가 좀 심각하게 안 좋아진 거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좀 많아요. 네, 좀 그렇죠 요새. 근데 베트남 경제가 지금 사실 안 좋은 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주요 경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신발이라든지 의류 같은 거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네. 미국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출이 작년 4월부터 끊겼어요. 그러면서 특히 신발 공장에 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인력을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긴 한데 근데 금사재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좀 위축되었고 이제 최저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은 있긴 한데 중산층 이상들은 그래 좀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을 사자. 금을 사서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다시 되팔고 부동산을 살 것이고 그 사람들 소비는 계속될 것인데 베트남의 상류 사회들이 많이 가는 식당들은 여전히 풀부킹이에요. 아 그래요. 여전히 줄 서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나 양국화는 심각한데 베트남에서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베트남의 투자를 상당히 줄이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닐 건데 네. 베트남도 해외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베트남 같은 신흥 시장으로 가는 투자는 사실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지금 베트남에서는 호주나 유럽계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기사들이 지금 속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지금 베트남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매우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부정부패 이야기가 지금 뭐 13년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작년과 올해 계속 좀 세게 지금 부정부패 척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 법규에 맞지 않게 회사채를 발행한다거나 불법으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지금 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대출이 많이 끊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부랴부랴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거긴 한데 네. 오히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호주나 유럽계 자금들은 야 부동산 되게 싼데 베트남 분명히 좋아질 건데 야 이거 쭈쭈바로 가자. 그러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베트남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샀던 나라 사람들은 싱가포르하고 홍콩, 중국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해외로 좀 투자하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은 중국에서 탈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베트남으로는 좀 요즘은 최근에 좀 안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오히려 그런 자본들이 지금 베트남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유럽계의 펀드가 지금 베트남 증시에 좀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 대부분은 사실 아시아계 자금입니다. 아직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지난 30년 동안 투자한 나라들의 1등부터 10등을 보면 다 아시아 업체들, 아시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자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대단위로 52개 기업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름 있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야 베트남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공산주의 국가라서 좀 이 가까이 있는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투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친중이지 않냐 투자하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죽이나 정보가 없겠어요. 근데 글로벌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 다 따라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완벽하진 않고 문제점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베트남 위에 다른 나라에 갈 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는 조금 본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약간 줄거나 끊기거나 하는 점이 있는데 네. 전에 없었던 곳에서 전에 없었던 채널에서 지금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작년부터 해서 베트남의 금 매출의 판매량이 338%가 뛰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안전자산을 몰리는 것도 있겠지만 달러보다도 금이다 그래서 지금 금을 엄청들 사고 네. 있어요. 그래서 금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이 세계 평균보다도 한 10에서 15% 정도 더 비싸게 팔려요. 그렇지만 베트남은 끊임없이 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인 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금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났길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금을 파는 사람들이 많고 네.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금 가격이 오르고는 있지만 또 은근히 개인 구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돈이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베트남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40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확실히 숨어있는 돈이 좀 많은 나라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부패와의 전쟁, 뭐 부정부패 척결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규제가 강화돼서 베트남이 좀 더 투명한 이미지를 갖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도 좀 더 신뢰를 갖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야 되는 돈이 좀 멈칫하게 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주의자들은 뭐 좀 부정부패가 있더라도 우리가 성장하는 게 우선이니 계속 나가자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고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하고 있는 쫑서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이 사회 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관계가 되니 좀 더디게 가더라도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 끌어줘 올려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베트남에 투자하려고 하는 유럽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이 가장 우선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장부의 투명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유럽 쪽에서는 더욱더 베트남을 믿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1위 기업이라고 하는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 거부를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가장 큰 기업인데요. 네.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베트남에서 괜찮게 뜨고 있는 기업들 몇 곳은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하면서 그런 투명성 문제를 깔끔하게 좀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사실 베트남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점점 좀 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은 있지만 네. 가장 큰 대기업이 뭐 피치가 신용평가를 거부할 정도의 아직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 얘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신용위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네. 베트남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쫑서기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네, 터지기 전에 막아보자. 그러니까 한참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느냐라고 하는 게 시장 개방주의자들인 거고 네. 그러기에는 조만간 터진다. 더 놔뒀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위기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절한 순간에. 네. 그리고 지금 베트남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베트남의 이제 베트남 전당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급전이 필요하면 오토바이를 맡기고 이제 돈을 많이 빌려요. 근데 전당포에서 이 협박 전화들이 요즘 되게 심하게 나서 그걸 이제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당포예요. 예.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소액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돈을 못 갚고 이 대출 회수를 하려고 하는 채무업자들이 심하게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지금 민심이 매우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시장 개방주의자들이었으면 야 이건 기업 활동인데 그걸 갖다가 뭘 하면 안 되지 않겠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과거 최근 한 5년 동안은 그런 전당포가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정부는 야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협박 전화나 이건 안 돼. 그래서 뭐 전당포를 뭐 압수수색하고 그런 업체들 뭐 체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베트남 정부의 압박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 간에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지면 안 되는 이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처럼 해외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베트남 사정이야 내가 알 바는 아니고 우리가 좀 이 투자를 좀 계속 늘릴 수 있게 좀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입장이긴 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명한 곳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안전하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그 민간 어떤 금융시장에서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네요. 그런 거죠. 전당포가 그렇게 활발하다는 사채 게, 시장이 네. 지금 왜냐면 베트남 사채 시장 심각한 곳은 월 이자가 8%에서 10%거든요. 그러면 1년에 거의 100%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베트남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진 거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빨리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불법 대출을 했고 문제가 많았던 것들을 다 한번 일거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대외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좀 줬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은행들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에게 대출을 좀 빨리 좀 유동성 공급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부정부패 척을 하겠다가 아니라 좀 시도를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베트남은 언제든지 빠르게 태도 변화를 하는 유연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당포 얘기도 하셨지만 금융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금리도 지금 인하를 다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뭐 빚의 수준이라든가 네. 이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베트남 금융시장.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은행 우리나라에 은행 계신 분들에게도 좀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우려의 수준은 아니다. 그래요. 다만 지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긴 한데 베트남 정부가 좀 이렇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긴 한데 분명 베트남 외에 딴 데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올 것이다. 베트남 경제 아직까지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게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지금 베트남에 워낙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네. 특히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한 20% 이상을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는데 좀 최근에 삼성전자가 과거만큼의 실적이 안 나고 있잖아요. 네. 핸드폰도 판매량이 급격히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지금 어려움이 사실은 베트남의 어려움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너무 한국 기업들한테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빨리 유럽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그것도 가겠죠. 다변화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네.